자, 토지를 한번 볼게요.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의 근현대사, 피와 눈물의 역사입니다. 그 이제 그 피와 눈물이 이제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이고, 일단 작품 개관을 보시면 갈래는 장편 소설이자 대하 소설, 역사 소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소설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을 역사 소설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배경을 보시면 1897년부터 1945년까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거의 통틀어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897년이면 갑오개혁이 1894년이니까 1910년이 한일합방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 말기, 구한말이라고 하죠.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 시작, 그리고 일제강점기 끝날 때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굉장히 긴 소설입니다, 그죠? 배경이. 그리고 공간도 보시면 처음에 하동, 서울, 그리고 만주,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길고, 배경도 굉장히 다양한 곳, 그리고 등장 인물이 엄청 많아요. 등장 인물 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주제는 용의와 얼선이의 애틋한 사랑이다. 뭐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만 그런 겁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 요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용의와 얼선이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평사리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 사실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좀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공동체 정신. 요게 사실은 이제 이 교과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동체적 연대감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대화와 묘사가 많이 쓰였어요. 대화와 묘사를 통해서 대화와 묘사가 드러나니까 당연히 생동감이나 현장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토속성, 향토성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지문을 보고 나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쪽에 지문 탐구를 한번 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경상남도 하동 평사리 대지주 최참판 댁의 외동딸 서희는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의 육촌형 조준구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일단 여기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서희고요. 그 다음에 이 조준구라는 인물은 이제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사사건건 서희와 대립하게 되고, 좀 나쁜 놈이죠. 그 다음에 조준구는 을사조약 후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서희와 마을 사람들은 조준구에 대항하다가 간도로 떠나게 됩니다. 한편 용의는 무당의 딸 월선과의 이루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용의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월선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월선은 용의의 아내 강청댁, 아내가 있네요. 아내가 있는데 무당의 딸 월선과 또 사랑을 하는 거고, 강청댁의 질투 때문에 백부 공노인과 간도로 떠나고요. 공노인은 월선의 큰아버지죠. 백부니까 월선의 큰아버지, 아버지의 형 뭐 이런 거죠. 용의는 이웃 이민혜를 돌봐주다가 그 사이에서 아들 홍의를 얻습니다. 이민혜가 있고 그 다음에 홍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홍의는 누구 아들이죠? 홍의는 이민혜의 아들이에요. 이민혜는 홍의의 엄마, 생모가 되겠죠. 간도에 정착한 서희는 공노인과 자신의 하인이었던 길상의 도움을 받아 거부가 되고요. 거부는 큰 부자. 길상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신의 하인이었던 길상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하인이었던 길상인데 그 길상이랑 결혼을 해요. 되게 독특하죠. 두 아들을 얻게 되고, 길상은 완전히 허물지 못한 서희와의 신분 격정. 서희는 양반이고 길상이는 천민이니까 그 신분 격차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 신분 격차 등의 문제로 고독을 느끼다가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용인은 간도에서 홍의를 월선의 곁에 남겨두고 청인의 소작인이 되어, 청인은 청나라 사람, 중국 사람이죠. 청나라 사람의 소작인이 되어 농사를 지으며 겨울에는 벌목꾼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월선은 암에 걸려 점차 건강이 나빠지고, 홍의가 월선의 곁을 지키는 가운데 용인은 월선의 소식을 알면서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에요. 섣달 금음날 해걸음이었다.
공노인 댁 방씨는 제사 차림을 위해 객주집으로 돌아갔고 공노인도 잠시 방을 비운 사이에 망태 하나를 어깨에 걸머쥐고 초췌해진 사내가 집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사내 새로운 등장인물. 이 사내가 누구냐면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마루 끝에 망태를 내려놓고 신발을 벗죠. 홍아! 부엌에서 쫓아나온 안자가 외칩니다. 홍아, 아버지 왔다. 아버지예요. 홍이 아버지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용이죠. 예, 용이가 집에 온 겁니다. 홍이 안방문을 박차도 뛰어나온다. 동시에 작은 방의 문이 떠나갈 듯 열렸고 영파리와 두매가 나왔다. 홍이의 얼굴은 홍당무였다. 영파리의 얼굴도 벌갰다. 두매 얼굴만이 푸르스름하다. 자, 두매만 좀 뭔가 다르죠. 이제 밑에 뒤에 보시면 나올 텐데 두매만 뭐가 좀 달라요. 모두 벙어리가 되어버렸는지 마루에 걸터 앉아 시카타비를 벗고 있는 용이 뒷모습을 쳐다본다. 마루에 올라선 용이는 털모자를 벗어 던졌다. 숨을 두어 누덕누덕 기운 반 두루마기도 벗어 던진다. 그러는 동안 말 한마디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 한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몸 전체에서 뿜어내는 준엄한 기운에 세 사람은 압도되어 선자리에 굳어버린다. 방문은 열렸고 그리고 닫혀졌다. 방으로 들어간 용이는 월선을 내려다본다. 그 모습을 월선은 눈이 부신 듯 올려다본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 월선이가 암에 걸렸어요, 그죠? 아프죠. 아픈데 용이가 계속 와보지 않고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온 건데 월선이의 반응을 보시면 어머나 이거 왜 이러니? 오실 줄 알았습니다. 용이에 대한 월선이의 사랑과 믿음이 드러난다. 월선이 옆으로 다가가 앉습니다. 3판일 끝내고 왔다. 용이는 가만히 속삭이듯 말했다. 야,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임자. 얼굴 가까이 얼굴을 묻는다. 그러고 떤다. 머리칼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시나무 떨듯 떨어댄다. 얼마 후 그 경련은 멎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월선이 죽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아프겠죠. 네, 그래서 가슴을 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자. 야, 가만히. 이불자락을 걷고 여자를 안아 무릎 위에 올린다. 쪽에서 가느다란 은비녀가 방바닥에 떨어진다. 내 몸이 찹제? 아니요. 우리 많이 살았다. 야. 내려다보고 올려다본다. 눈만 살아있다. 월선의 사진은 마치 새털처럼 가볍게 용이의 옷깃조차 잡을 힘이 없다. 네 여한이 없제? 야, 없습니다. 그러면 됐다. 나도 여한이 없다. 머리를 쓸어주고 주먹만큼 작아진 얼굴에서 턱을 쓸어주고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눕힌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자와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사실 이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고 그 세월 동안 우리가 뭐 잘 살았다. 네, 이런 서로 간의 애틋한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달을 보시면 용이 돌아와 이틀 밤을 지탱한 월선은 정월 초 이튿날에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 아이고 네가 이 서방을 기다리느라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방씨는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러는 사이 미리 준비해놨던 월선의 옷 한 벌이 지붕에 올려졌고 안자와 순이네는 사자밥을 짓는다. 밑에 나오죠. 그 저승사자에게 대접하는 밥입니다. 왜? 죽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달라는 뜻에서. 공노인은 허허허 하며 앉았다간 서고 섰다간 앉고 영파리와 두매는 눈물만 뚝뚝 떨어뜨립니다. 기별을 받은 길상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왔다. 용이 혼자서 염을 하겠노라 했기 때문이다. 염이라는 게 이제 시체를 닦고 새로 옷을 입히고 수의라고 하죠. 시체에 옷을 입히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시신이 놓인 방에서 물러나려다 홍이 뒤쫓아왔다. 엄마. 가슴 위에 모아놓은 뼈뿌린 숨을 잡고 다시 엄마. 홍이 계속하여 엄마 엄마 부르며 방에서 뛰쳐나갑니다. 사실 홍이는 엄마가 누구예요? 이민애죠. 그죠? 위에 나와 있었어요. 네. 월선이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이 든 거죠. 기른 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 보시면 오랜 병 끝이어서 준비는 다 되어 있었다. 해서 장례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입관이 끝나고 굵건제복한 홍이와
삼배두건을 쓴 용이 침착하게 빈소를 지키며 문상객을 맞이한다. 생전엔 외로웠던 월선이었으나 죽어 누워있는 그의 빈소는 쓸쓸하지 않았다. 객주업과 거간업으로 아름이 넓었고 적당히 교활하면서 수완가인 반면 사욕이 없는 탓으로 쌓아올린 공노인. 이게 지금 전부 공노인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네. 객주업도 했고 거간업. 그래서 뭐 발이 넓고 그다음에 적당히 교활하고 수완가이고 사욕은 없고 그랬던 공노인의 집안이 있었으므로 그의 영향하에 시정배랄까 그런 남정네들이 공노인의 면을 보아 체면을 보아 많이들 다녀갔다. 국밥집 시절에 단골이던 역시 엇비슷한 사람들도 덜어 다녀갔고 홍의학교의 선생님 친구들도 문상을 왔다. 이서방 넋 빠졌구먼. 정신 차리라고. 머지않아 다 갈 건데 뭘 그래. 거간 권서방이 그런 말을 했다. 신전 박서방과 엿도가 하던 홍서방은 눈을 꿈뻑꿈뻑하며 홍아 네가 제일 딱하구나. 엄마 보고 싶어 어쩔래. 그럴수록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때도 어른들은 공부 타령을 했군요. 네. 그런 위로의 말을 했다. 그리고 길서상회 서희가 문상을 온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희는 양반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 양반 천민 뭐 이런 신분제가 깨졌죠. 예. 깨지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신분제는 암암리에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 동안 남아 있었죠. 지금도 제 친구가 뭐더라? 어디 출시예요? 안동 출시인가? 뭐 그런데 아직도 그 뭐라 그러죠? 그 가문의 어른들, 종친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신분이라는 게 오래 남아 있어요. 예. 아무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뭐 거의 뭐 양반 평민이 많이 갈라져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가 문상을 왔다 이거죠. 그는 남과 다름없이 절차대로 일을 치렀다. 옛날 하인이나 다름없는 작인, 여기서 작인은 소작인, 소작인은 다른 소설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용의에게 맞절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반이 천민이랑 맞절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죠. 이 광경을 본 영팔이 너무 놀라 얼굴빛마저 샛노래졌다. 그러나 용의와 홍의는 서희의 정중함에 답하는 정중함으로 대하였을 뿐 비굴하거나 감사의 특별한 변화는 나타내지 않았다. 빈소에서 나온 서희는 손수건을 꺼내어 눈 언저리를 닦다. 울죠? 영팔의 얼굴은 다시 한번 노랗게 변하였다. 지금 영팔이가 두 번 놀랐어요. 첫 번째는 서희가 문상을 온 것 자체를 놀랐고 두 번째는 그 누구야 월선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이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김서방 손수건을 소매 속에 넣으면 서희는 또 뜻밖의 영팔이를 부릅니다. 예 아기씨 아니 마님 고생이 많았죠. 고생이랄게. 여기서 이제 서희의 이야기는 사실 앞부분의 줄거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원래 안동 평사리 사람들인데 같이 간도로 넘어왔어요. 서희를 따라서. 그랬기 때문에 서희가 약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우두머리격 뭐 요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조금만 참아요. 올해 안으로 우린 돌아가게 될게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서희가 이제 결정을 하면 사람들이랑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영팔이 실감도 하기 전에 서희는 어느덧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인력거에 오르고 있었다. 영팔이 뒤쫓아가서 허리를 굽히고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력거는 떠났다. 넋을 잃고 서있던 영팔이 작은 방으로 쫓아 들어간다. 벼랑간 그는 어흥 하고 소같이 울어젖히는 게 아닌가 웁니다. 아이고 1년만 더 살았어도 아이고 무신놈의 복이 그리 없노. 뭐 이거 이제 곧 돌아가게 된다고 하니까 서희가 1년만 더 살았으면 월선이도 같이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그 다음 발을 보시면 이 북새통의 두매는 어디로 갔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초상 전에는 줄곧 붙어있던 두매가 묘한 소외감 때문에 사라졌을 것이 틀림없다. 밑에 보시면 혈연지연으로 얽힌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지 않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소외를 느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불상사는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중얼거리던 공노인이 마루에서 발을 헛디뎌 마당에 굴러떨어져 발을 삔 일이다.
대단치 않다고 우겼으나 운신하기 어려우니 결국 방에서 벽을 등지고 앉아 있을 수밖에. 영팔이와 길상이 그리고 다시 밤샘하겠다고 찾아온 권서방에서 네 사람은 한 방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술상이 들어오고 긴 밤을 새우기 위해 이들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뭐니 해도 이를 당하고 보니 우리는 객식구라. 아무리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도 이서방 홍이만은 못하네. 나는 깨달았구먼. 그 불쌍한 내 조카딸한테 홍이라도 없었더라면. 이 말 보시면 이제 대사 조카딸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예요? 월선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저기 누구야? 그 아저씨 공노인이 하는 말입니다. 홍이라도 없었더라면 상주 없는 빈청 내 어찌 그 적막한 꼴을 보겠나. 기왕지사 사람은 같고 이서방하고 홍이가 저러고 있으니 한결 마음의 위로가 되는구먼. 고마운 생각도 들고. 공노인이 눈물을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월선의 죽음으로 하여 공노인과 용의 부자 간에 석연치 못했던 감정은 이거 밑에 해석이 나와 있는데 설명이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이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민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걔를 그 월선이가 키울 이유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월선이가 용의를 좋아했죠. 용의도 월선이를 좋아했고 근데 용의가 이제 이민혜와의 사이에서 낳은 게 이 홍이 저기 뭐야 홍이란 말이죠. 그래갖고 당연히 이제 공노인은 월선의 큰아빠니까 뭐 그걸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자기 조카딸이 낳은 애도 아닌 애를 조카딸이 키우고 있으니까 예. 뭐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예.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 일로 이런 게 좀 풀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 부자가 주관하는 장례는 공노인의 마음을 다시 없이 애틋하게 하였다. 그들의 슬픔에 미치지 못한 자기 슬픔에 회한보다 만족하는 것이기도 했다. 밑에 해설 나오죠? 핏줄인 자신보다 더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뿌듯하다, 만족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맞습니다. 안 나왔다 뿐이지 홍해가 산에 왔을 적에 자기 낳은 자식인들 그러겠습니까? 남 낳은 자식이라도 저만만 하다면야 내 낳은 자식 열이면 뭐래? 권서방도 영팔이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연신 끄덕여댑니다. 을에 기륭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감정이란 확대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좋은 것은 더욱더 좋게 나쁜 것은 더욱더 나쁘게 슬픔이나 기쁨도 표준을 잃기 쉽다. 그러나 용의와 홍의 슬픔이나 죽은 사람에 대한 애정은 그들이 느끼는 것 이상의 것임이 틀림없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서술자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서술자의 설명이에요. 그냥 서술이라고 보시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찾아와 준 사람들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평소에 안 친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뭐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도 그 찾아와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기륭사 때 찾아가 주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 친구들 기륭사는 많이 찾아가세요. 특히 이제 좋은 일도 가면 좋죠. 근데 나쁜 일일 때는 더더욱 함께 해주는 게 고맙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얘도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살을 보니까 돌아가시고 오니 아지매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주는 사람이었던가 그게 깨달아지는군요. 나도 울적할 땐 그분을 찾아가곤 했었는데 이젠 누굴 찾아가나. 길상이 한 말입니다. 밖에서 술을 많이 하고 온 눈치였고 계속 술을 마시며 말했다. 말씨는 침착했으나 주정을 부릴 듯 위태위태한 분위기를 내뿜는다. 그 정도로 이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씨도 아니 최참방 때 그분도 서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참판 때 그분 서희를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던데 누가 그거를 생각할 수나 있었겠나. 길상에 있으니 말하긴 안 된 일이지만 나는 세상에 그분 눈에 눈물이 있다는 건 참말이지 생각해본 일이 없었구만. 하도 이상해서 아마 아기를 낳고 아이 어머니가 되고 보니 사람들 서름을 알게 된 게 아닌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희가 원래 눈물이 많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좀 약간 강한 여인이에요. 강한 여인이고 막 매사를 이제 남자가 아닌 여자가 가문을 이끌고 뭐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감정을 막 드러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았죠. 길상이 아이를 낳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연민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사람 아기 어머니 되어 울었던 건 아닐게요. 월세 난 집에 그분에 대해서만은 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었지요. 이게 이제 길상이가 한 말인데요. 예. 그러니까 서희가 월선을 엄마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럴까? 영팔이는 아무래도 실감할 수 없는지 맹하니 길상을 쳐다봅니다. 나도 때때로 어머니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 내 어머니 같이 말입니다. 길상이의 말이에요. 가서 주정하고 우두커니 앉아있기도 하고. 길상은 어지간히 휘청거리는 것 같다. 생과사 그 틈바구니의 빛깔이란 참으로 미묘하다. 시신은 아직 방에 있고 땅속에 묻히는 그동안 숨막히는 그 시간을 사람들은 고인과 그리고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얘기로 하여 숨구멍을 트고 있는 것이다. 슬픔이 덜한 사람은 그것으로 보충하는 마음, 슬픔이 깊은 사람은 그것으로 위로받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보이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죽은 사람과 가까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슬픔을 나누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이제 공동체의 역할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아를 보시면 하여간 우리 월선인 마음씨 하나 가지고 그 기박한 팔자를 곱게 넘긴 셈이긴 하지. 내 이서방을 미워도 하고 욕도 하고 했었지만은 실상 그 사람만큼 분명한 사내도 드물어. 그건 예 맞습니다. 아랫돌이 벗었던 시절부터 아랫돌이 벗었다는 밑에 나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아랫돌이 안 입고 돌아다니거든요. 니네도 그랬어요 다. 아랫돌이 벗었던 시절부터 용이하고는 이날까지 예 보기는 유한 것 같지만은 속으론 지 성미를 굽히고 도리 어긋나는 일 못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릴 일이 많고 이분 일만 해도 이번 일입니다. 이번 일만 해도 홍이가 그럭그럼 산까지 와서 참 산판 일을 굳이 끝내고야 오느냐 그겁니다. 도무지 그럴 만한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하고 아프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위주한다는 것도 송이가 산에 오기까지 입을 다물고 말을 해야지요. 영팔이 아재 그거는 알만해요. 왜 용이 아재가 그랬는지. 와 그랬을까? 용이 아재는 내가 가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었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월선 아줌매가 죽을 것이라는 확실한 일을 다짐하면서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다 받아보자는 심산 아니었을까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극한으로 몰고 가는 네.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제 혼자 버티면서 고통을 혼자 받았다. 그 고통을 극한까지 몰고 갔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아픈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같이 가서 있어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뭐 이 부분은 아무튼 그 옛날 어떤 남정네들의 그런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참 우리네는 모를 일이구먼. 권서방이 웃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서 저 빈청에 있는 용의 아재의 그런 얼굴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얼굴이 무섭고 가슴이 저립니다. 슬픔 같은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온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글쎄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우리네야 그냥 살면 사는가 보다 하고 권서방이 중얼거리며 길상의 술잔에 술을 붓습니다. 옛말에 사람이랑 관뚜껑에 못을 박아야만 그 사람이 어떻다는 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나오네요. 예. 장례식장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건 좀 그런데 죽은 후의 평가 죽은 후의 사람들의 평가가 진짜 평가다. 예. 이런 얘기예요. 예. 내 조카 딸도 따지고 보면 못 살다 간 것도 아닌성 싶네. 그러니까 잘 살다 갔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서방도 보겁단 말은 못할 것 같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니까요. 흔히 사람들은 팔자칠이라는 말을 하는데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육례를 갖추고 만난 부부라도 필경의 남남 아니겠느냐 그거지. 여기 앉은 사람들이야 내 조카딸 근본을 아니 하는 말인데 무당딸이죠. 형수뻘 되는 사람이 여기서 형수라는 건 이제 자기의 형수죠. 자기의 형수. 그런 처지가 아니었거나 또는 이서방 모친이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허혼을 했다 한다면은 결혼을 허락했다면은 물론 이서방하고 내 조카딸이 은항새같이 잘 살았겠지. 그러니까 왜 결혼을 허락 안 한 거야? 무당 딸이라서.
무당 딸이라서 그 용의의 엄마가 결혼을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이서방 모친이. 아무튼 그다음 보시면 그러나 만났다간 헤어지고 헤어졌다 또 만나고 그 끈질긴 인연과 기구한 세월이 반드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이 더 굳게 떨어질 수 없게 되었다면은 반드시 박복해야 할 수만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반대했고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근데 또 다시 만났고 그러니까 더 애틋하죠. 그쵸? 애초에 그냥 결혼을 허락했다면 이렇게까지 애틋하게는 못 살았을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것이 꼭 팔자가 안 좋았다, 복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 복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뭐냐면 사람들이 죽고 나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냥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하려고 하는 소리죠. 예, 그래도 편하게 가셨을 거예요. 뭐 좋은데 가셨을 거예요. 이런 말 하는데 편하게 가기는 개뿔. 아프다 갔는데 어떻게 편하게 갑니까? 근데 그냥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위로를 얻고 위로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그런 거죠. 예, 죽고 나니까 이제 아이고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또 복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다음 보시면 형님 거 풍월 아는 소리 왜다? 뭐 좀 배운 사람이 하는 소리 같소다 이런 얘기죠. 풍월 알고 말고 내 비록 늙고 못생긴 마누라 자식 하나 생산 못한 마누라지만 그 할망구 하나 보고 살긴 살았으되 그러니 사람의 미친 일은 없으나 나는 미치는 성미야. 약초를 캔답시고 산에 미쳐 다녔고 또 미친 일이 많았지. 남이 보기에는 헛일하고 고생한 보답 없다 하겠지만 내 마음에 열심이면 그게 보람이요 미치는 거지. 지금이시니까 그러시지. 조카딸 생전에 어디 그러셨소? 이서방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게 사실이지 뭐. 그거는 또 나대로의 애정일 게고 아무튼 어쩐지 이서방이 이제는 내 아들 같고 홍이가 내 손자 같네. 예, 앙금이 풀렸어요. 이렇게 외롭지 않게 그 아이가 저승길을 떠났으니 사람이란 어떤 뜻으로 외롭지 않게 죽는 것이 복인 것 같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관하는 날 북쪽 날씨 치고는 따스한 편이었다. 간도니까요. 엄청 춥겠죠 원래. 하늘도 맑았다. 흰 꽃상여는 서희가 경비를 내어 만들었고 안자랑 순이 순이네 그리고 시집간 새치미까지 흰 배침 하나씩을 얻어 입었다. 두건은 용이 말고 영팔이 두매도 얻었었고 상주는 홍이혼자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공동체 의식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생전에 월선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흰상여의 장례 행렬이 조촐하여 구경삼아 따라가는 이도 적지 않았다. 돌아서 한참을 간 양지 바른 곳이 장지였다. 상여가 멎고 바람에 펄럭이는 만장이 멎고 그리고 사람들은 멎었다. 사람들 속에는 꽤 많은 안악들이 끼어 있었다. 그들은 홍이 칭찬에 침이 마를 지경이었고 이 산소는 길서상회 그 댁에서 발현했대잖아요. 상여도 그 댁에서 만들었다며. 어쩌면 친척도 아니라던데. 그 집 도랭이 아바이하고 무식이 걸린 게지. 그 댁 박간주인은 본시 하인이었으니까 말이야. 아무튼 죽어서 호사는 것도 괜찮구먼. 무식이 죽어 호사는 게 어렵지비. 이 말은 무식이 죽어 호사는 게 어렵지비. 이 말은 호사하는 게 괜찮구먼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구먼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호사하는 것도 괜찮구먼 정도가 아니라 더 좋다 뭐 이런 뜻이에요. 미리 간 인물들이 파놓은 곳에 막 하관을 하려 했을 때 돌연 여자의 곡성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곡성이 나는 곳으로 머리를 돌린다. 두 안악이 이곳을 향해 달려온다. 부고를 받고 오는 이민혜와 영팔의 처 판술래였다. 이민혜 누구의 엄마죠? 홍이의 엄마입니다. 네, 홍이의 생모죠. 홍이의 생모. 생각해봐. 이민혜와 월선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리는 사실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민혜 같은 경우도 용이와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뭐 남편이죠. 예, 그 당시로 하면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용이가 이제 부인이 참 많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선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가 좋지는 않았겠죠. 게다가 자기 아들도 이제 월선이가 데리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온 거예요. 예, 이런 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비호같이 달려오는 것은 이민혜였고 판술래는 엉금엉금 기다시피 뒤따르고 있었다. 하관하지. 영팔이 명령했다. 관은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뒷부분의 줄거리는 읽어보십시오. 해방될 때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것만은 꼭 요거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별로 중요한 게 많이는 없어요. 예. 용의와 월선이 살아가는 방식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중요하지 않고요. 월선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뭐 슬퍼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뭐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고 이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등장인물 간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예, 매우 중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 매우 중요. 이 인물 간의 관계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요. 뭐 내용 파악 자체가 안 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길상과 서희에게 월선의 의미는 어머니처럼 생각했다는 건 나와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월선의 죽음을 맞는 용의 행동에 대한 사람의 해석, 사람들의 해석. 요걸 좀 알아두십시오. 월선이 죽을 것이라는 확실한 일을 다짐하며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스스로가 더 고통을 느끼고 싶었다. 뭐 이런 맥락인데요. 이해가 안 되면 외우세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중요합니다. 월선의 장례를 통해 드러난 공동체 의식 이것도 매우 중요해서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공동체 의식이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개관과 그 다음에 내용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물 간의 관계가 중요할 거예요. 인물이 워낙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인물이 인물이고 이 인물이 이 인물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